네, 여러분, 영상 속에 나타난 요 책입니다. 요 책. 슬기로운 온라인 수업 요 책인데요. 요게 김재현 선생님께서 네,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선생님들 중에 저희가 세 분을 선정해서 하나, 둘, 무려 세 권을 네,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많이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희들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요거 마스크 거리, 최신 마스크 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여기다 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드릴 테니까요. 또 격려에 네, 정말 손가락이 좀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하트 뿅뿅이라도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정말 CCA 브레인 또 우리 이은영 선생님을 또 모시게 됐는데요. 네. 너무 정말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많습니다. 네, 또 나왔습니다. 네. 이은영이고요. 저는 332기에서 거꾸로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던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1학기 마치면서 332기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이 설문조사의 목적은요. 학생들이 거꾸로 수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것에 도움을 받았고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를 좀 파악해서 2학기 거꾸로 수업을 좀 더 잘 준비해 보고자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방법은요. 다른 학교 선생님께서 개발하신 문항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허락을 받아서 구글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3, 4학년 선생님들께서 모두 동의해 주셔서 3학년은 네이버 밴드, 그리고 4학년은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모든 반에 설문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3, 4학년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3학년은 밴드를 통해서 설문지가 나갔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신 다음에 설문에 참여해 주셨고요. 4학년은 구글 클래스룸의 과제로 이렇게 제시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설문에 참여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3학년은 92명이 참여해 주셨고 4학년은 149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10문항을 준비해서 제시를 하였는데 거꾸로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도 그리고 이제 학습자의 상황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답변 유형은 좀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한 문항씩 보여드리면서 다시 거꾸로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이 거꾸로 수업에 대한 게 그러니까 과제를 이해와 지식에 관한 내용을 미리 제시하고 학교에 와서 그거에 관련된 후속 활동하고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설문조사를 할 때 그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에 온라인 수업 뭐 구글 사이트나 아니면 클래스룸을 통해서 제시된 그런 수업이나 혹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아닌 그 오전 오후반 수업 기간에 저희가 또 제시했던 수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 그 수업이 거꾸로 수업이다라는 것을 그 설문지 앞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이 설문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문항은요. 나는 거꾸로 수업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했나요? 그래서 지금 노란색 그리고 하늘색 보이실 텐데 노란색이 만족, 하늘색이 매우 만족이에요. 회색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이 만족하지 못했다. 그리고 진한 파란색이 매우 불만족이다. 그래서 지금 3학년, 4학년 보시면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만족과 매우 만족을 많이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32니 선생님들 대단하십니다. 네,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 양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주황색이 제일 많이 보이실 거예요. 네. 적당했다가 주황색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적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3, 4학년 모두 1% 회색 많았으면 좋겠다. 어느 그룹에나 그 상위 1%는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주세요. 저는 더 원합니다 하는 학생들과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과제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는 노란색이 제일 많이 보이실 거예요. 적당했다가 노란색입니다. 그 다음에 주황색이
쉬웠으면 좋겠다. 연두색이 높아져도 괜찮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은 한 가지 수준으로 거꾸로 수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년별로 보면은 한 30%의 학생들과 부모님은 좀 더 쉽거나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을 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 진짜 그게 이 정상분포로 딱 네, 나타났네요. 그렇죠. 이야. 그리고 이제 어느 과제가 좋았는지 이제 물어보았는데 4학년은 주황색, 3학년은 파란색으로 답변을 이렇게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 그래프가 네. 한눈에 안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장 더 준비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왼쪽이 3학년, 오른쪽이 4학년인데요. 네. 학년별로 좀 선호하는 활동이 달랐어요. 음. 3학년 같은 경우는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적거나 이제 퀴즈, 교과서, 학습지 등 문제를 푸는 요런 수준의 요런 활동을 좋아했고요. 4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 풀기도 높게 나왔지만 리코더, 줄넘기 등 몸으로 연습하는 것. 그리고 이제 4학년에서는 구글 문서, 프레젠테이션, 젠보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해서 온라인상에서 협업하는 과제를 많이 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제를 선호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학년별로 조금 선호도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거꾸로 수업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 혹시 선생님들 중에 학부모님들 계시면 자신의 자녀가 그 지금 3, 4학년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은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파란색이 1시간 미만이에요. 3학년 25%, 4학년 15%.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가 3학년 30%, 4학년 35%입니다. 이제 뒤로 갈수록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네, 시간이 늘어나서 초록색은 4시간 이상이거든요. 오. 근데 이렇게 반올림해서 그런데 1%씩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과연 이 학생은 4시간 동안 거꾸로 수업만 듣고 과제를 하였을지.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네, 그것이 알고 싶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수업을 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과목과 편하고 재미있게 느끼는 과목을 물어봤어요. 이건 3학년 결과인데요. 파란색은 어려운 과목, 빨간색은 편하고 재미있는 과목입니다. 자, 편하고 재미있는 과목 1위는요, 체육입니다. 그리고 2위는 공동 2위는 English and Art. 와. 예. I love you, 3, 4 mini English teachers. 아니, 영어를 이렇게 좋아한다고요? 영어. 네, 아, 놀랍죠. 그 다음에 놀라운데요? 공동 3위가 수학 과학이었습니다. 수학과학이요? 네, 수학 과학을 거꾸로 수업을 아니, 정말 잘 3학년 선생님들 준비했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짜. 네, 이렇게 대단하네요. 편하고 재미있다고 와. 느끼는 학생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과목 국어와 사회 공동 1등입니다. 오. 네, 여러분 이 3학년 결과를 잘 기억해 주세요. 4학년이랑 한번 비교해 주세요. 그 다음에 2위가 English, 영어가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3위가 Art. 아까 어. 재미있는 과목 2위, 공동 2위가 이번에는 어려운 과목 2, 3위가 되었어요. 아, 이게 알겠다.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재밌는 거야. 아,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재밌다.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매우는 맛. 아, 매워서 이게 떡볶이 뭐, 그렇죠. 떡볶이 매운데 매워 하면서 계속 먹는 맞아요. 그런 네. 자, 요 결과를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이번엔 4학년인데요. 마찬가지로 빨간색이 편하고 재미있는 과목, 파란색이 어렵고 어려운 과목이에요. 근데 편하고 재미있는 과목 1위 체육. 역시 체육. 네. 그 다음에 2위 art. 와, it is good job. 그 다음에 3위 English. 예! English forever.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과목 1위가 사회예요. 3학년도 어려운 과목 2위가 사회였습니다. 아니에요. 공동 1위가 국어 사회였어요. 그 다음에 어려운 과목 2위가 과학이네요. 아까 3학년은 수학, 과학이 재미있는 과목이었어요. 그 다음 어려운 과목 3위가 English.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설문 결과에서 영어랑 그다음 미술, 영어로 지금 3, 4학년 아이들이 그렇죠? 영어로 미술을 배우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영어랑 이 미술 과목에 대해서 아주 재밌어하는 학생과 아주 어려워하는 학생이 동시에 있다는 걸 저희가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거꾸로 수업의 좋은 점, 이거는 이제 주간식이어서 제가 그 겹치는 답변들을 다 모았어요. 근데 네.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답변을 모으면서 특히 이제 4학년 학생들도 이 답변을 썼는데 거의 이 정도면요. 거꾸로 수업에 대한 어떤 교육학 서적에 차례대로 나올 만한 목차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되고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 자유롭게 시간을 활용하며 반복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업 능력과 학습 태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어요. 또 컴퓨터로 학생들이 자료를 조사하고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나 문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또 학생들이 집에서 설명을 듣고 학교에서는 활동을 하니까 활동 시간이 많아져서 좋다는 답변이 4학년 학생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4학년 학생이 수업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아요. 야. 정말 우리 중앙기독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의 수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와. 네, 그리고 이렇게 놀라운 학생들을 지도하는 또 4학년 선생님들. 와. 네, 정말 네, 선생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모든 일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어떤 점이 있을까요? 조금 아쉬운 점도 있죠. 아쉬운 점이 있죠. 어려운 점, 힘든 점이 나왔는데 제가 그것을 크게 3가지로 범주화를 해보았습니다. 그 3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 단어는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답변들을 보면서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크게 미디어를 사용하는 태도, 그리고 미디어를 활용하는 역량,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뭔가 수업을 듣는다고 컴퓨터를 켰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미디어를 이제 멈출 수 없는 거죠. 미디어 매체에 계속해서 접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제가 잘 되지 않았다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접속하는 게 어려워서 매번 도와줘야 돼서 힘들었다.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올해 이 부분 되게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서 수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교육과정을 구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에는 많은 시간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학습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수업의 수준이나 분량 혹은 과제의 분량이나 과제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 등을 좀 고려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답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생각거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째는요. 학생들이 교사의 피드백을 원하고요. 그 다음에 동료 학습자를 원한다는 것을 답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게 재미없고 지겨웠다. 특히 체육의 경우 운동을 다 같이 하지 못해서 어려웠다. 또 이제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질문을 하거나 도움을 받기 어려웠고 또 이제 댓글로 여쭤보더라도 선생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시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더 좀 안타까운 경우는 댓글로 답변을 받았는데 그 댓글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물어보고 글로 답변을 받았는데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 거꾸로 수업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결책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 모임에 와서 이 결과를 나누면서 선생님들과 이제 선생님들께 던졌던 질문은 이 2가지였어요. 거꾸로 수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혹시 과목이나 단원의 특징이 있을까? 그래서 아까 보시면 3, 4학년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거꾸로 수업을 할 때 어려웠다, 어떤 과목이 재밌고 편안했다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과목이나 단원의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 이제 모두 다 오는 기간이 있었고 오전 오후반 수업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계속해서 거꾸로 수업을 일정 양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학년부 분별로 적절한 거꾸로 수업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그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이정우 선생님께서 6학년에서 하고 있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소개해 주셨었는데요. 제가 네. 혹시 기억이 제가 나시나요? 그랬었나요? 네.
그 과제양 얘기하시는 거죠? 네, 숙제 총량제에 대해서 한번 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제 총량제. 네. 저희 6학년은 이제 숙제를 총량제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6학년은 하루에 60분, 하루에 60분을 과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뭐 매일 60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5일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5일에 60분 곱하기 5, 1 해서 총 일주일 동안 300분의 과제를 우리 6학년 학생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60이라는 숫자는 혹시 선생님 어떻게 나왔던 걸까요? 60이라는 숫자는 우리 6학년 하태동 선생님도 저랑 같은 그 연구 결과를 본 것 같은데요. 학년 곱하기 10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방법이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9학년인가 10학년까지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고등학생들은 더 많은 그렇죠.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한이 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9학년까지는 학년 곱하기 10분을 하면 그 학생이 하루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과제량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300분을 네, 저희는 그래서 300분을 안에서 행아웃이 이제 과제 행아웃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과제를 만약에 몇 분이다 하면 그걸 올려요.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다가 300 빼기 선생님 100분 하셨으면 제가 남은 시간 200분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드려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6학년 이제 사례를 나눠주신 걸 듣고서 저희가 학년에서 뭔가 거꾸로 수업뿐만 아니라 뭔가 과제를 제시할 때 이렇게 동학년 선생님들끼리 의논해서 수업의 양을 조금 이렇게 정해서 제시를 하면 학생들이 좀 덜 힘들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선생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게